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나들이를 가면 기분도 좋죠. 그런데 여름에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이 식중독이 오히려 봄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심하기 쉬운 봄철 식중독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름이 아니라 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평균 31%가 봄철에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식중독 환자가 6,307명 발생하였는데요. 그중에 봄철 4월부터 6월에 발생한 것이 2,035명이었습니다. 겨울철인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환자 수 981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결과입니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 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해서 음식물 보관과 취급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소풍이라든가 축제, 야유회,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시락이라든가 단체 급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침에 선선한 날씨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하기가 쉽습니다. 야외에 장시간 방치되는 음식물 관리 부주의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산이라든가 등산로 주변에 자라는 자리공이라든가 여러 등 독성이 있는 식물을 잘못 섭취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의 원추리 나물 원인이 5명, 또 자리공 원인이 4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식중독이 걸렸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집단 식중독이라는 것은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장염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되기 때문에 식중독과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구토라든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서는 식중독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시간 간격으로서 독소형 혹은 감염형 식중독인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세균의 독소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라면 잠복기가 1에서 6시간 정도이며 세균을 섭취한 후 체내에 독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8시간부터 6시간, 또 감염형 식중독인 경우는 16시간 이상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원인균 진단을 위한 검사가 불필요하지만 발열과 장염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세균 배양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식중독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으로 나눕니다. 식중독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세균에 의한 것으로서 세균에 오염된 음식이라든가 물에 섭취해서 발생하는 감염형 식중독과 세균에서 발생하는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감염형 식중독은 칩투성 병원균이 직접 장관 점막층에 상피세포를 침투해서 생기는 식중독을 말합니다. 또 병원성 대장균이라든가 장염 비브리오, 살모넬라, 시겔라 등이 있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비침투성 병원균이 장내에서 독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포도상구균이라든가 바실루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움, 또 장독소 원성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노로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밖에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자연독 식중독으로서는 동식물성 자연식품 중에 하나인 또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분야는 고유한 독성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서 보고라든가 모익시조개, 또 섭조개 등에 들어있는 동물성 자연독과 독버섯 등에 들어있는 식물성 자연독이 자주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또 자연독의 발생 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학적 식중독의 원인으로서는 유해성 금속 화학물, 중금속, 잔류농약, 식품 첨가물 등이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요즘 봄이 되면서 봄나물 캐러 산에 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연독 식중독 환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봄나물로서는 달래라든가 돌나물, 쓴바귀, 참나물, 두릅, 달의 순,
고사리, 원추리 등이 있습니다. 생채로 먹는 달래라든가 돌나물, 쓴바귀, 참나물 등은 식중독균이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에 조리해야 합니다. 두릅이라든가 달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는 미량의 독성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물을 제거한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원추리 나물은 성장할수록 코리친이라는 수용성 독성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순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코리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에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에 조리해야 됩니다. 또한 봄나물로 오인하기 쉬운 박새라든가 여로 등 독초의 어린 순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봄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식중독 치료의 기본 원칙은 구토라든가 설사로 인한 몸 안의 수분 손실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식중독 환자는 일단 한두 끼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이온 음료라든가 끓인 보리차로 수분을 보강합니다. 구토라든가 설사의 정도는 심하고 탈수,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수액 공급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혈변이라든가 점액성변 혹은 발열에 동반되는 경우라면 항생제 투여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설사인데요. 이런 설사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를 받지 않고 설사약을 함부로 구입해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설사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설사를 통해 해로운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을 강제로 멈추게 해서 오히려 균이라든가 독소 배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봄철 나들이 때 그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락 준비라든가 보관, 섭취 요령은 다음과 같은데요. 조리 전에 비누를 이용해서 올바른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과 팔을 꼼꼼히 닦고요. 손가락 끝이라든가 손가락 사이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특히 손톱 밑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이라든가 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음식은 일회 식사량만큼만 준비하고요. 밥과 반찬은 식힌 후에 별도 용기에 따로 담가야 합니다. 김밥을 준비한 경우는 밥과 재료 등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듭니다. 도시락 보관 및 운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서 10도 이하로 보관하고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햇볕이 닿는 공간이라든가 자동차 트렁크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됩니다.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계곡물이라든가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확실한 식품이라든가 상온에 일정 기간 내버려둬서 변질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야외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경우라면 항상 신선한 음식 채소를 구입해야 되고요. 약수터를 이용할 경우는 수질 검사 여부를 확인해서 마실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에 섭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음료수도 개봉 후에는 변질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송나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